예, 김동섭 전문가님의 또 인사이트를 들어야죠. 스튜디오에 김동섭 전문가, 전략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상원의원 선거가 이제 변수 중에 하나 있는데 끝이 났고요. 미국 시장은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장 흐름. 국내 증시 3,000포인트 달성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저께 혼조세로 마감했죠. 다우는 거의 2%까지 갔다가 1.4% 정도에 마무리를 했죠. 근데 어저께는 제가 얘기했던 3880 장중에 돌파가 됐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돌파되면 진짜 많이 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 위치에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저께 그 바이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명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대통령 되는 마지막 관문이 어저께 상하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지아에서 상원의원 투표가, 결선 투표가 있었죠. 근데 결선 투표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다 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블루웨이브라 그래가지고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죠. 미국은 아시겠지만 양원제라서 하원에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상원에서 통과 못하면 다시 돌아와요. 부결되는 경우 많죠. 근데 양원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오바마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그 위치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어저께 그 미국 의회에서 상원 합동 그 회의에서 사실은 바이든이 지명이 되질 않았죠. 어저께 그 시위대가 의회에 들어가서 사망자도 한 명 나오는 상황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불확실성의 재료가 하나씩 없어지는 과정, 그런 상황은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새로운 재료가 정말 필요한데 아직 새로운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어놨던 자리가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다 왔어요. 이제 돌파되면 뭐 역사적으로 어디까지 간다 뭐 이거도 얘기도 못할 정도로 굉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로에 와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미국장도 여기서 오랜 기간 이제 놀다가 지금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지난 화요일 났을 때는 음봉이었는데 수요일 날 올리면서 주가를,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올리면서 다시 양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모습을 보면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더 갈 수 있다라는 차트의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재료가 없다 그랬죠. 자, 여기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앞으로 좀 시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은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2740 정도까지 저는 시장을 더 이상 보지를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기술적 분석하고 시장 이슈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시장 이슈가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없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많이 치중해서 요즘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개미고 여러분도 개미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안 하고 시장을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16년 동안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지난번에 3월 달에 3월 19일에 제가 하락 종료를 아마 이 방송에서 선언을 해드렸고,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더 이상 갈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 뚫어버렸어요. 특히 개미들이 뭐 어저께 보니까 뭐 2조 원을 매수하더라고요. 일단 시장 유동성이 많은 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상방을 가지고 상방을 더 가겠다는 사람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더 못 갈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한번 주의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연말이 끝나면서 4거래일 정도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분석의 끄트머리가 도대체 어딜까? 그 끄트머리가 지나간 거냐, 지나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나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지막 선까지는 봐야 되는 거고, 지나간 상태의 현재 지수가 와 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는 아마 2740이 깨지면 조심해라 뭐 이 정도 했는데 지금 뭐 3초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시황을 하면서 월봉 이상은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일목균형표가 연봉에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시간이 적어도 65거래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65년치 정도가 들어가야만이 연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상으로 저는 연봉을 거의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연봉을 좀 봤어요, 이번에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금이 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봉 차트상으로 일단 실패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주가가 밀렸을 때 요 상단선 안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불로레와 같았기 때문에 주가가 돌다가 튕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월봉은 이제 그것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봉, 주봉, 연봉까지 다 봤는데 연봉 보는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볼 생각이 없었는데 유튜브 라이브 하다 보니까 어떤 분 연봉을 말씀하시길래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이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연봉을 이제는 1년을 하나로 만든 거잖아요. 처음 봅니다. 일목균형표가 없어요. 65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65년이 안 되잖아요. 주식시장 6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평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평으로 보니까 제가 여기서 추세선을 쭉 연결하면 요 고점이 나와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제가 계속 맞춰 드렸던 거고,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2700, 선을 보니까 2740여기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2740 돌파했으니까 월봉 상태로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죠. 근데 연봉으로 보니까 한번 쭉 훑어봤더니 1994년도에서 그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최고치 2085.45 갔던 자리가 2007년도가 있더라고요. 그 꼭지를 연결하니까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약 한 3060, 50, 60 조금 올라가, 약간 선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3000 한 60을 전후로 해서 50, 뭐 70 사이가 굉장한 저항대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 뚫어버리면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노마크 찬스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무인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지대가 연봉에 있더라고요. 월봉에도 일목으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봐요, 아직은요. 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보여드리고요. 그냥 이평상으로 연봉을 봤더니 아, 저 자리가 하나 남았네? 그럼 저 자리가 돌파된다면 우리는 뭐 엄청 많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게 소추세인 상태에서 이게 대추세라면 저거 맞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2050, 맥스 2070 정도까지 돌파를 하면 이건 엄청 상박이지만 돌파를 못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제가 옛날에 1400대에서 하방 종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이 종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것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돌파되면 진짜 많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구간에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도 이제 제한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넘어가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딱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돌파되면 요 안으로 돌파할 때 첫 번째 지지 라인이 요거고 두 번째 지지 라인 요거가 될 거다. 요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지지 깨지면 요 상단선까지, 상단선 깨지면 그냥 줄탕 밀어가는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재의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신 분도 있고 또 기술적 분석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지금 이익 하나도 못 보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은 막 엄청나게 날아다니지만 나머지 종목은 또 못 가는 종목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 못 보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2050을 전후로 해서 위로 한 20포인트, 아래로 한 20포인트 요 정도 선에서는 꼭지가 나온다면 상승 종료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돌파가 된다면 이때는 그때부터는 사실 무인지경이다. 제가 말씀한 지지계선 아까 말씀드린 3050과 2740은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이 된다. 저항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주봉 상태에서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다시 그어봤어요. 그어봤더니 후행 추세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연장선으로 한번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왔고요. 캔들 추세선으로 이렇게 그었더니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아 연봉에도 있듯이 주봉에도 같은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뚫리면 무진장하지만 못 뚫리면 여기서는 눌릴 수밖에 없다. 특히 연봉하고 주봉 차이점 있죠. 주봉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갈 수 있지만 연봉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면 몇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은 무조건 뚫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마지막 구간이냐 아니냐. 마지막 구간에서 뭐냐면 새로운 영역으로 정말 많이 가서 4천, 5천을 가는 자리냐. 여기서 멈췄을 거냐. 결론을 내야 될 자리가 온 것 같다. 이걸 한번 참조하시면 시장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3,030까지 올라왔네요. 3,031선에 와 있고요. 뭐 이제 레벨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2% 물론 강한 상승세입니다만 뭐 60포인트, 70포인트 오르는 거죠. 코스닥도 1000선을 향해서 갑니다. 988로 진행이 됩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